만삭이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몇 번을 썼다가 지웠어요. 창피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생생해서요. 눈을 감으면 아직도 그 마트 주차장이 보여요. 그날의 햇빛까지. 그래도 이제는 말하려고요. 누군가는 들어줘야 하니까. 누군가는 알아야 하니까. 앞에 사연들을 읽고 용기 내서 써봅니다. 이곳 대나무 숲속에서 말하겠습니다. 떨리네요. 그날 임신 8개월 만삭이었어요. 남편과 시댁에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시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바쁜 철엔 자주 내려갔어요. 고기라도 사가려고 마트 주차장에 잠깐 세웠어요. 제가 좀 덜렁거려요. 그래서 커피를 흰 티에 흘렸어요. 신경 쓰여서 남편한테 먼저 들어가라 하고 뒷좌석 가시방을 열었어요. 물티슈 찾으려고요. 그때 봤어요. 나를 향해 반짝이는 칼날. 바닥에 핸드폰 하나가 있었어요. 예전에 쓰던 거더라고요. 아직도 갖고 있네 했죠. 그런데 화면이 반짝 켜졌어요. 문자였어요. 모모 오빠. 내 남편 맞아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드라마에서나 보던 거잖아. 이건 내 현실이 아닐 거야. 근데 현실이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만삭인 몸 끌고 시댁 내려가는 게 힘들긴 해도 시부모님이 예뻐해 주시고 남편도 옆에 있고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게 한순간이었어요. 벼랑으로 떨어진다는 게 이런 건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발이 없어지는 느낌. 바닥이 사라지는 느낌. 한참을 차 안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만삭의 배를 안고 남편이 왔어요. 뭐해?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눈물이 먼저 쏟아졌거든요. 남편은 멍하니 있더니 말했어요. 정리하는 중이었어. 어색한 행동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 뒤로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기억이 흐릿해요. 귀가 먹먹했어요. 그래도 시댁에 갔어요. 아무 내색 안 하고요. 시어머니 앞에서 웃었어요. 밥 먹었어요. 뱃속 아이는 건강하다는 듯 배를 발로 찼어요. 남편은 그날 밤 조용히 집을 나갔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왔어요. 남편 없는 일주일 어떻게 보냈는지 정말 기억이 없어요. 여기저기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쳤겠죠? 남편은 이제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거래처 사장님들이랑 노래방 갔다가 거기서 여자를 알게 됐고 정리했다고 했어요. 완전히 정리했다고. 그럼 일주일 동안 어디 있었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왔으면 된 거잖아. 날 선택해줬다는 놈의 목소리.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로도 수시로 여자들을 만났어요. 매번 들켰어요. 매번 정리했다고 했어요. 매번 본능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긋지긋했어요. 헤어지고 싶었어요. 근데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순간순간 만나는 여자는 사랑이 아니라 본능이라는 말을 어느 순간부터 저도 믿으려 했어요. 아니, 믿는 척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의심하고 들키고 해명하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덧 아이는 고등학생이 됐어요. 우리는 언제나 서로를 불신하는 부부로 살고 있었어요. 이 또한 적응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 일 때문에 이사를 했어요. 저랑 아이가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이삿짐은 남편이 한 달 뒤에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보름이 지났을까? 아파트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밖에 내놓으신 물건 스티커 붙여야 되는데요. 남편이 잘 몰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사모님이 내놓으신 거잖아요. 이건 또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지. CCTV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어떤 여자와 드나들고 있었어요. 제가 없는 그 집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그 집에서. 이 더러운 시옥. 죽고 싶었습니다. 분노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죽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죽고 싶었어요. 남편은 친구가 도와주러 온 거라 변명했어요. 이사부터 이상한 걸 난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늘 그렇듯 사랑이 아닌 본능적인 바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달랐어요. 나도 지긋지긋했지만 그도 지긋지긋했나 봐요. 그리고 나 때문에 더 이상 고통스러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래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싹싹 비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네요. 내 입에서 먼저 이혼 말이 나오길 기다린 거죠. 그가 이혼을 원해요. 지금은 별거 중이에요. 다음 달에 가정법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남편이 용서해줘 한마디만 해준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발 더 이상 고통받으며 살지 마. 내가 그럴 가치 있는 놈은 아니잖아. 선을 시게 그었습니다. 전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혼을 결심했는데 막상 결심하고 나니까 남편 없이 사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미치도록 미운데 눈앞에 없으니까 더 미칠 것 같고 그게 더 무서웠어요. 날마다 전화하고 카톡하고 또 후회하고 기다리고 이렇게까지 당하고도 흔들린다는 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던 날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가 저를 붙잡았어요. 말없이 옆에 있어줬어요. 밥 먹었냐고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말이 그날 저를 살렸어요. 지금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법원도 갈 거고요. 이혼하기로 했고요.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아니 이미 커버렸잖아요.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아직도 무서워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그 무서움보다 더 강한 게 저한테 있다는 걸. 버텨온 세월이 있으니까. 살아남은 날들이 있으니까.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살아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 너무 걱정됐어요. 괜찮은 척하지만 하나도 안 괜찮은 거 알아요.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시간이 약 2라고 하면 화가 나겠지만 버티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버텨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다음 소식 기다릴게요.